초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원래는 이제 약간 노동운동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회 당시 이제 2000대 중반에 이제 국회 보좌진을 하다가 한국의 약간 청년들의 노동운동이 별도로 필요하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한국의 노동운동과 좀 다른 형태의 노동운동이 필요하겠다는 고민을 가지고 청년유니온이라는 노동조합을 이제 조직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고민이 이게 청년들만의 독자적인 노동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좀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의 노동시장이나 이제 이 구조가 굉장히 세대적으로 이제 불평등하다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일을 하고 그 활동을 하다가 다시 이제 또 문제가 이게 정당과 정치가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진보 정치를 하게 되었죠. 그 전에도 뭐 진보 정당의 당원으로 있긴 했지만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이제 행정에서 당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던 시절인데 행정에서 좀 제 개인적인 경험도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직접 어떤 변화를 실제 그 관료 조직과 함께 만들어 본다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당시에 이제 제안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주로 했던 일이 이제 노사관계를 조정하고, 그러니까 노동조합과 이제 사측 간의 이제 갈등이나 이런 걸 중재하고 서울시 노동 정책을 입안하고 이제 실행시키도록 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정의당의 정책위 부의장으로 일을 하고 이제 정치발전소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쨌든 이제 이게 요청을 받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 어쨌든 한국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고 조금 저는 이제 진보적인 어떤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사실 진보 정당에 대해서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진보 정당에 정의당에 있지만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지금 진보 정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까지 좀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정치, 제가 바라보는 한국 정치의 그리고 문제점들이나 개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진보 정치 입장에서 진보 정당이 어떤 방향으로 문제점이 있고 또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현재 한국의 청년 세대가 정치에서 어떤 지금 고민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그게 하면 어떤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오래가는 변화를 위해 정치가 해야 할 것 이렇게 잡았습니다. 강연 제목을 뭘로 할까 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고민하는 건 한국 정치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전 세계 어디랑 비교해도 가장 다이나믹하다고 좋게 얘기하면 다이나믹한 거고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거칠죠. 굉장히 시끄럽고 거칠고 또는 다이나믹하고 긍정적일 때는 그래서 큰 변화들이 막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좀 차분하게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성을 찾아서 보면은 실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만 그 변화가 오래가지 않는 굉장히 단기적인 변화. 길어야 5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있고 그 다음 끝난다면 다시 그게 뒤집혀지는. 그러니까 오래가는 변화라는 게 왜 한국에는 없을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보통 어떤 걸 느끼냐면 피곤하죠. 시민들이 굉장히 피곤한 정치가 시민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게 한국 정치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어마어마한 변화를 할 것처럼 집권하거나 또는 다수 의석을 가지면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마치 혁명에 준하는 변화를 할 것처럼 말하고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정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그나마 조금 있었던 변화도 대통령임기 5년이 지나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완전히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이게 반복되고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 변화가 없으니까 시민들은 피곤하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끄럽지 않으면서도 차분하게 예를 들면 변화를 축적해 나가는 정치가 저는 좀 더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국이 지금 정치가 너무 과잉돼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시민들이 정치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저는 사실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시민들이 정치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치 말고도 우리가 훨씬 중요한 일들이 또 많거든요. 아름다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족 관계도 중요하고 연인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자신의 취향이나 취미생활도 중요하죠. 정치만이 중요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의 시민들은 지금 가만히 보면 유튜브나 이런 걸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정치에 달려들어서 뭔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이게 너무 사회를 피곤하게 만들고 문제는 뭐냐면 최근의 양상은 한국에서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기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정치인들과 정당이 싸우는 거는 괜찮은데 원래 정치는 싸우라고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시민들끼리 직접 얼굴을 맞대고 싸우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 거죠. 원래 정치의 본령이라는 게 시민들이 그러니까 내전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게 정치인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얼굴 맞대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정당과 정당 간의 경쟁을 통한 정치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꾸로 시민들 간의 얼굴을 맞대고 싸우게 만드는 거죠.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 정치. 그러니까 정작 오래가는 변화는 만들어지지 않고 굉장히 시끄러운 싸움만 계속 반복되는 형국이다. 지금 정치가 풀어야 될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죠. 극단화되고 있는 이제 정치 양극화, 팬덤 정치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한쪽에서 제가 있는 진보 쪽에서는 정체성 정치라는 것이 이제 또 등장하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내부를 분열시키고 있는 거죠. 정체성 정치는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운동이나 어떤 사회 이슈의 출발은 시작은 정체성에서부터 어쨌든 제기가 되니까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회가 통합되기는 어렵죠. 근데 여기까지 못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큰 정당들은 팬덤 정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팬덤 정치는 그냥 팬들을 모아서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특정 팬 자기 열성적 지지자를 모아서 그 힘으로 뭔가 정당을 흔들고 정치 구조를 흔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꾸로 극단적 지지자들에게 정치인들이 아첨하는 정치 형태로 바뀐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인들이 극단적 지지자들한테 아첨하는 방식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가장 신나는 말을 할까? 그럼 가장 조롱의 단어를 찾는 거죠. 양당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진보 정치도 비슷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형국이라고 보면요. 지금의 정치 양극화는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10개를 1번부터 10번까지 뽑습니다. 1번부터 10번.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친일파, 종북, 뭐 좌파, 빨갱이, 뭐 군사 독재. 뭐 제일 싫어하는 단어들 10개 정도가 있겠죠. 1번부터 10번. 그 단어로 상대방을 부르는 겁니다. 상대 정당을 그 단어를 조합해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 시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를 조합해서 상대 당, 정당을 부르면 되는, 호명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정당이 그러니까 우리 정치 세력이 우리 정당이 추구하는 거, 우리 정당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겠다,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얼마나 나쁘고 악랄한지, 즉 상대를 악마화시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득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실점하게 만드는 방식. 상대 정당에서 시민들이 이탈하도록 만드는 방식. 내가 득점하지 않아도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이득이니까요. 그 방식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는, 그게 효과적인데 그것을 극단적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하는 방식. 이게 이제 양쪽에서 반복되고 있는 형태다. 정리하자면 저는 한국 사회를 강한 국가, 여기 이제 시민사회죠. 약한 시민사회, 또 하나는 약하지만 큰 두 정당. 그러니까 어쨌든 양당이 제일 크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진보정당, 정의당은 이제 소수정당인데 강한 국가와 약한 시민사회와 약한데 큰 두 정당. 그러니까 강한 국가는 한국이 특히 이제 권위주의 정권 시절을 겪기도 했고 또 하나는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 한국의 관료 체제와 이것이 굉장히 튼튼하고 거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관료 시스템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잖아요. 외국에서는 빅브라더를 걱정할 정도로 굉장히 촘촘하게 관료 체계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시민사회는 굉장히 약합니다. 예.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큰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허약하거든요. 뭐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사회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율적 결사체가 많지 않은 거죠. 시민들이 그런 시민사회, 자율적 결사체를 통해서 국가와 좀 독립적인 자기만의 영역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큰 두 정당이 있는데 정당이 약하다는 거. 여기서 약하다는 의미는 사회적 기반을 크게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뿌리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 정당. 큰 두, 약하지만 큰 정당. 저는 소수정당이 정의당에 있고 저 같은 소수정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당제가 좋다라고 좀 이따 정치개혁 얘기하겠지만 저는 다당제가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양당제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당제든 양당제든 잘 작동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양당제는 실제 정당은 양당제지만 그 안에 다양한 이견들이 서로 조율될 수 있어서 정당 안에서도 조율될 수 있어서 사실상 다당제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실제 다당제 온건 다당제처럼 보이지만 훨씬 분열적인 다당제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국의 진보파가 다당제를 선호한다고 얘기하지만 반드시 그게 정답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만약에 한국의 두 정당이 강하고 큰 두 정당이었으면 안정적 양당제로 뭔가 문제 해결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정당이 강하다면 극단적 지지자들한테 크게 흔들리지 않겠죠. 사실은 지금 팬덤 정치 같은 형태의 극단적인 어떤 그 센 목소리들의 정당들이 흔들리는 건 정당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제부터 약해졌는가 이것도 뭐 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정당을 약화시켜온 문제.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중진 의원들의 리더십 이런 게 이제 없습니다. 사실 정치가 실종된 것처럼 보이죠. 정당들 안에서 과거에는 이 정당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돼. 좀 더 많은 시민 다수의 목소리를 좀 포괄해야 돼. 이런 고민들을 정당 내에 있는 중진급 의원들이 중진급 리더들이 끌고 가줬습니다. 그리고 상대 정당하고 예를 들면은 본회의나 상임위장에서 소리 지르고 때로는 멱살까지 잡아서 싸우더라도 그 자리가 끝나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게 보통 시민들은 정치를 뭐 이렇게 욕하는 방식으로 쓰는데 저는 그게 훌륭한 정치적 애티튜드라고 생각하는데 상임이나 본회의에서 멱살 잡고 싸우더라도 이전의 정치는 어땠냐면 제가 17대 국회에서 인턴 생활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국회 선진화법이 아직 없을 때여서 주먹다짐을 아직 국회에서 할 때였습니다.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서. 근데 그러더라도 나오면 어떻게 했냐면 상임이나 본회의에서 나오면 오늘 고생했어. 정치인들끼리 여야끼리 정당이 다르더라도 오늘 고생했어. 조금 섭섭해도 아까 좀 섭섭해도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느 나라 정치든 정치가 잘 돌아가고 있을 때는 이렇게 되거든요. 싸울 땐 싸우더라도 심지어 멱살 잡고 싸우더라도 실제 뒤에서는 같이 술도 한잔하고 골프도 치고 예를 들면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사실은 거기서 그 관계 속에서 합의될 건 합의하고 타협될 건 타협되고 사실 이런 영역들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국회의 제 동료들 보좌진들이나 저보다 더 젊은 의원들 사석에서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진분들이나 아이들이 정치 원로분들이 이제는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인사도 서로 안 한대요. 엘리베이터 국회 의원회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도요. 인사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전 이건 무너져 있다고 봐요. 이건 정치가 완전히 실종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치라는 건 아까 했지 여기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서 싸우지만 나머지 그 비공식적인 영역, 비공개적인 영역에서는 훨씬 타협과 이런 영역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훨씬 극단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책임 정치의 영역이 지금 저는 한국 정치에 실종되어 있다라고 보입니다. 책임 정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왜?
상대를 악마화시키는 것만이 정당의 또는 정치행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의 국회 정치인들의 활동이라는 것도 요즘 그런 거 보이지 않나요? 어느 순간부터는 기자회견장에 가서 얘기하는 게 정치입니다. 실제 정치, 타협하고 조정하고 어떤 아젠다를 세팅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기자회견장에 가는 겁니다. 요즘은 기자회견장도 안 가죠.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를 합니다. 유튜버들이 하는 거기에 채널에 출연하는 게 정치 행위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정치인들의 꿈이 유튜버가 됐습니다. 이제 재선 꼭 해야 되나? 이거 초선한 다음에 재선 아니 뭐 돈만 많이 들고 별로 이렇게 힘만 들고 별로 국회의원 하니까 욕만 먹는데 자 이제 배지 한번 달았으니 유튜버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청년 정치 이렇게 얘기했지만 젊은 정치인들 있잖아요. 양당이 진보 정당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 공천을 통해서 지난 국회, 지지난 국회 30대 이렇게 들어갔던 젊은 정치인들이 정말 길게 보고 몇 선 중진 한국 사회를 길게 가는 변화를 만든다는 이런 고민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꿈이 유튜버입니다. 네. 그들이 문제가 꼭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의 정치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초선들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재선들도 아니 굳이 이제 정치인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정치가 이렇게 극단화돼버린 거예요. 책임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아니고 타협이라는 게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된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문제 해결 자체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각이 진보든 보수든 기업이든 노동이든 생각이 어차피 민주주의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하려면 어쨌든 타협될 수밖에 없는 거죠. 100%의 자기 생각을 관철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정치의 출발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타협의 공간이 아예 없어지니까 문제 해결 자체가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있는 진보정당 같은 정의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문제제기만으로도 문제제기하는 것만 양당이 못합니다. 양당이 너무 후졌어요. 부패했습니다. 양당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 10년 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보정당도 성과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성과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수정당이 가서 타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타협의 공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랑 똑같은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당이 다 나빠요. 라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뻔하잖아요. 정의당이 어떻게 말할지는 누구나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관심받기 어렵죠. 정의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진보정당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이런 문제는 뭐 구조적인 문제, 밑바닥의 사회적 기반, 정당의 사회적 기반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치적인 행위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